그리고 그 노무현 대통령 때 총리까지 했는데 사실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 나서 오랫동안 그 찾아가지도 않고 거리두기 했거든요. 예. 이명박 정부 때 그 주미대사고 이러면서요. 그런 측면에서 배신과 의리 없음. 지금 한덕수 지금 권한대행님 지금이야 저러지만 나오시면 그다음부터 언론의 혹독한 검증이 시작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마구잡이로 공격이 시작될 거예요. 한덕수 권한대행은 뭐 나오시겠다 안 나오시겠다 공식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공식적인 선언을 하지도 않은 분한테 우리가 그분하고 뭘 하겠다. 그리고 조건까지도 막 얘기해요. 뭐 두 번, 세 번 무슨 국민 경선을 어떻게 하고 뭐 토론을 어떻게 하고 뭐 콘클라베 방식이 어쩌고. 정말 우스운 거 아닙니까? 여기서 지금 그 후원금을 받아가면서 당원들로부터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투표를 해가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아니 이거 싸움에 집중을 하지 않고 왜 엉뚱한 이서 뭐 단일화를 어떻게 할 것이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우리 국민과 당원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예. 거기서 후보가 뽑혔어. 우리 당의 후보가 뽑혔는데 그 후보가 진짜로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또 그다음에 얘기가 달라질 거 아닙니까? 우리 당 후보 뽑힌 후보가 한덕수 대행이 만약에 출마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셨을 때 지지도 차이가 많이 그분이 막 앞서간다라든가 이러면은 진짜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손을 잡아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얼마든지. 예. 정치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뛰고 있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경선 자체를 물타기 하고 이 경선 자체의 의미를 자꾸만 희석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한덕수 지금 권한대행님 지금이야 저러지만 나오시면 그다음부터 언론의 혹독한 검증이 시작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마구잡이로 공격이 시작될 거예요. 그러면 한덕수 후보 권한대행 나온다고 그래서 우리 당 경선은 김이 빠지게 진행이 되고 정작 한덕수 권한대행 나왔더니 언론이 집중 포화를 당해서 이분도 막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러면 우리 보수 진영 전체는 이것 때문에 그냥 흐지부지 돼버릴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우리는 지금 치열하게 경선을 치러서 여기서 한 명의 후보를 뽑아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건데 자꾸만 옆에서 구멍을 뚫는 것들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는 그 패배주의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예. 민주당 입장에서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일단은 그 네 명의 지금 후보가 그 국민의힘 후보가 입장은 일단 한덕수 그 권한대행과의 단일화는 열어놓은 것 같아요. 할 수도 있다. 다만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우리 그 경선하는데 맥바지에 이게 뭐냐 자꾸 그걸 거론하는 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소위 이게 뭐 사실과 얼마큼 부합하는지 모르겠지만 여의도에서 많이 떠도는 얘기는 한덕수 권한대행을 사실상 그 미는 한 그 보이지 않는 손은 친윤 쪽에서 예.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리인처럼 한덕수 후보를 미는 것 아니냐는 게 좀 그 많이 지금 유포되고 있어요. 예. 거기에 일부 이제 전혀 관련 없지만 중도 보수가 한덕수 권한대행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게 좀 결합되면서 지금 약간 지지율이 나오고 있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글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하고 양자 대결 여론조사 일부 나온 거에서 보면은 그렇게 큰 유의미한, 그러니까 근접한 격차가 나오고 있지는 않거든요. 다른 국민의힘 후보하고 조금 나을 뿐이지 큰 차이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과연 한덕수 후보가 그 권한대행이 후보로 됐을 때 국민의힘의 메시아처럼 대선 승리를 가져올까?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회의적입니다. 그리고 정당의 외피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무소속 나왔을 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민주당에서 어떤 검증 들어가고 네거티브하기보다 아마 국민의힘의 후보가 된 쪽에서 엄청난 네거티브를 할 겁니다. 예. 다 단일화하려는 과정에서 그것을 얼마큼 견뎌낼 수 있을지 이제는 본인이 그 관료라는 틀을 벗어나서 정치인으로 들어왔을 때 아마 그 옛날에 우리가 그런 얘기예요. 내가 몰랐던 일도 기억나게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혹독한 검증을 어떤 정치적 경쟁자 그리고 언론으로부터 받았을 때 쉽진 않을 겁니다. 그 도전이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홍준표 후보님의 저 코멘트를 오늘 쓴 그 페이스북에 쓴 그것은 업데이트가 안 된 모양이에요. 예. 뭐라고 그러셨냐면요. 오늘 오후에 탄핵당한 정권의 총리 장관이 대선 출마하는 게 상식에 맞습니까? 예. 이렇게 또 쓰셨어요. 그래서 헷갈리더라고요, 저도. 그런 네. 입장이 페이스북으로 나가는데 또 공개 발언에서는 네. 단일화 방식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어서. 그러니까요. 근데 그 단일화 방식에 대한 건 그 전에 얘기하신 거고 지금 보면은 탄핵당한 정권의 총리 장관이 나가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비판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예. 또 오전에는 또 뭐라고 하셨냐면요. 오전 비판을 보면 나는 절의 고도에서 혼자 싸우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이거 대권보다는 당권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야 내가 어떻게 해석을 해보면 야 이거 내가 지금 뛰고 있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나를 불쏘시개로 쓰려고 하는 거야 지금? 절의 고도에서 나 혼자 뛰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다 저쪽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뭐 그런 계산을 갖고 있는 거야라는 그런 불쾌감의 표시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민주당의 그 김민석 최고가 한 방송에서 벌써 정치적 공세에 키워드를 몇 개를 던졌어요.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뭐냐면 일단 내란 방조 내지는 가담, 그리고 무속과 관련된 논쟁, 그 한덕수 후보 뭐 아시잖아요. 그다음에 현재 윤석열 정부가 실패하고 경제가 추락한 3년간 총리로서의 무능, 그리고 그 노무현 대통령 때 총리까지 했는데 사실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 나서 오랫동안 그 찾아가지도 않고 거리두기 했거든요. 예. 이명박 정부 때 그 주미대사고 이러면서요. 그런 측면에서 배신과 의리 없음 등등을 키워드로 해서 김민석 최고가 벌써 그 신호탄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 권한대행 내려놓는 순간 민주당은 물론이고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상당한 정치적 공세가 이루어질 겁니다. 저희보다도 아마 언론의 검증이 이루어질 텐데 뭐 아시다시피 닉슨의 워터게이트 사건은요. 닉슨이 그 특별검사가 계속 수사를 해오니까 법무부 장관한테 저 특별검사 해임하세요라고 얘기했더니 법무부 장관이 저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제가 사임하겠습니다. 사임해버렸어. 네. 그러니까 차관한테 저 특별검사 해임시켜 그랬더니 법무차관이 제가 그만두겠습니다라고 사임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닉슨이 안 되겠구나. 그리고 자기가 사임한 거예요. 그래서 닉슨은 이제 물러나게 된 건데 사실은 그 계엄 당일날 만약에 국무총리가 대통령이 계엄을 하겠다고 그랬을 때 대통령님 저는 이 자리에 사임합니다. 이거 못하겠습니다. 라고 나갔으면요. 절대로 대통령 계엄 못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밑에 있는 뭐 그때 있잖아요. 최상목 부총리나 몇몇 사람들이 대통령님 이거는 못합니다. 이게 되는 게 말이 안 됩니다라고 사임하겠습니다라고 했으면 계엄 못합니다. 보나마나 이제 그 한덕수 대행께서 나오시면 언론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그걸 가지고서 엄청나게 공격을 시작할 거예요. 당신 그 자리에서 뭐 했냐? 예. 라고 얘기할 거고 혹시 당신 그 이전에 대통령하고 뭐 서로 얘기했던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내란머리를 할 겁니다. 저는 야 이게 진짜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대비가 과연 돼 있는지 여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나오시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는 예. 얘기를 했는데 지금 뭐 나오시려는 입장을 계속 이렇게 표시하고 있어서 예. 글쎄요. 하여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측에 상식적인 질문 한번 드리고 싶어요. 내란이 없었어요. 대통령 탄핵이 없는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윤석열 정부 임기가 끝났을 때 그러면 한덕수 국무총리를 대통령 후보로 낼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현재 그 경제 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의료 대란 해소 못하고 있는 문제 이런 것들이 윤석열 정부가 실패한 여러 가지 정책적 과제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책임이 제일 큰 사람은 대통령이고 두 번째 누굽니까? 3년 내내 총리한 한덕수 국무총리예요.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다른 논쟁은 다 몰라도요. 오늘 김민석 최고가 지적했던 무능했다. 이 국정 운영의 책임과 무능에 대해서는 저는 할 말이 없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신기류를 찾지 말고 우리 내부에서 열심히 경쟁해서 후보로 만들어낸 다음에 무슨 다른 얘기를 하더라도 하자라는 게 왜 패배주의에 젖어 있냐라는 한동훈 후보가 얘기한 게 그런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계엄의 그날 밤 사임을 했으면 계엄이 없었을 것이다라는 말씀. 근데 사임 소식이 오늘 여러 보도를 통해 들어오고 있어요. 어떤 사임이냐면 총리실 참모들의 사표 소식입니다. 국무총리 비서실장 사직서를 냈다라는 소식, 또 국무총리실의 공보실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줄줄이 참모들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대선으로 갈 것이다. 이런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있어서 조만간 뭔가의 큰 변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덕수 권한대행과 관련한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경찰 수사를 지금 이제 받게 되는 것 같은데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서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이 됐었는데 오늘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라는 보도가 나왔고 경찰에서 그렇게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수사가 시작될 것이라는 점을 알려왔습니다. 이런 것도 굉장히 큰 이제 뭐 검증, 이건 검증이라기보다는 수사이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행보의 발목을 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 아닐까요? 근데 뭐 사실 저거는 헌법재판소에서 예. 그 임명을 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이게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런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뭐 직권남용 수사가 물론 두 개는 다른 거긴 합니다만 뭐 실제로 직권남용이 적용이 될까
여부에 대해서는 저는 좀 퀘스천 마크라고 생각합니다. 의문이 좀 있지만 그리고 하지만 뭐 고발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 수사를 하는 건 뭐 당연한 거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검증, 아주 지난한 검증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그것이 뭐 굉장히 짧은 기간이니까 그런 거 없이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큰 잘못이거든요. 예. 언론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럼 민주당은 가만히 있으실 겁니까? 제가 보기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국민의 후보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예. 것 같고요. 이 그 수사 논란은 그 큰 변수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장 권한대행이고요. 권한대행으로 계속 있어도 수사를 진행하기 어렵고 그다음에 만약에 후보로 나오는 순간 후보로 하는 사람에게 대한 정치적 논란이 있기 때문에 수사를 진행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피고발인 조사 정도로 마무리가 될 거고 이 사건은 결국은 대선 이후에 본격적인 수사가 될 거로 보기 때문에 예. 이 자체가 뭐 유죄냐 무죄냐를 떠나서 수사 자체가 지금 당장 속도를 내서 진행되기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고발인 조사 말씀하신 거죠? 피고발인 그러니까 조사. 고발인 조사. 예, 고발인 조사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